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세미나를 시작할 건데, 저희가 좀 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녹화 강의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배울 거는 C 언어에서 대기 함수라는 걸 배울 겁니다. 요거를 들으시려면 일단 함수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함수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인프런이나 아니면 교과서, 아니면 교수님들이 그까지 수업을 하셨다면 만약에 그 파트, 함수 파트를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링크도 올려드릴 텐데, C 언어 코딩 도장이라고 하는 그 링크를 올려줄 거예요. 그걸로 이제 공부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C 언어 대기함수 할 건데, 재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재귀라는 건 한자어인데 자기 자신을 재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위키 백과에서 끌고 온 말인데 옆에 있는 건 컴퓨터 과학에 있어서 재귀, 리커전은 자기 자신을 재창조한다. 한 번 더 쓴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재귀 호출이라는 형태로 많이 쓴다. 호출이라는 건 다시 부른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함수에서.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면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 에러가 좀 뜨면 혹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에러가 뜰 때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창이 이렇게 스크린, VCR, 미디어 플레이어 돼 있잖아요. 근데 거울처럼 이렇게 계속 떠요. 안에 또 뜨고 이런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이 미러, 거울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보이는 구조, 반복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같진 않지만 반복된다는 그런 컨셉이 같아요. 근데 반복문과는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 일단 함수로 아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보면 지금 이 코드에는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함수. 코딩을 할 때 보는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틀, 박스 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박스 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보이시나요? 어떻게 박스를 쳐야 될지? 일단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보이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헬로 뭔가 함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괄호 여기 안에는 원래 인풋을 어떤 형태로 넣어야 되는지 써야 되죠.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인풋이 없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 끝나는 중괄호까지를 박스를 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함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함수를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함수를 공부하고 요거를 다시 들어주세요. 혹시 조금 안 되면 함수 파트도 제가 설명하는 거 올려드리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추석 중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재기 함수에 대해서 요거 수업을 들어보세요. 자, 헬로라는 걸 이제 헬로가 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박스를 하나 칠 겁니다. 자, 그 다음 메인. 우리 박스 쳐야 될 게 하나가 더 보여요. 저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됩니다. C 언어에서는. 그래서 메인도 제가 그냥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메인도 하나의 함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요 프로그래밍 된 요 코드에서는 두 개의 함수가 있다. 어떤 함수? void hello라고 하는 함수, 그 다음에 integer main이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네모를 한 두 가지를 더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이렇게 헬로 함수를 바깥에 원래 헬로 함수 정의하는 안쪽에 한 번 더 써줬어요. 이게 재귀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헬로 함수가 실행이 되면 한 줄 한 줄 간다고 했죠. 그리고 보이드 헬로, 헬로구나. 헬로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들여다보겠죠. 들여다볼 때 printf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헬로 월드라고 해서. 줄을 띄어 쓰고 그 다음 줄 아무것도 없죠. 그럼 세 번째 줄로 갔을 때 헬로라고 하는 걸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 아직 프로그래밍이 끝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이 헬로 함수라는 게 끝나지 않았는데 헬로라는 걸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다시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인테저 메인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C 언어를 시작하게 되면 모든 함수는 인테저 메인 혹은 void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테저 메인을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인테저 메인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테저 메인으로 가서 쭉쭉쭉쭉 실행이 되고 처음 나오는 게 헬로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켰죠. 그러면 이것도 함수니까 박스를 쳐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헬로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세미콜론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헬로 함수로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헬로 함수라는 걸 찾아서 실행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헬로 찾아갔죠. 그래서 헬로를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가면 printf 실행을 시키고 헬로 다시 만났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헬로로 갑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헬로로 다시 가서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 또 printf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안쪽에 이제 두 번째 헬로인 거예요. 두 번째 헬로. 두 번째 헬로로 갔을 때 printf 하고 그 다음 또 가면 헬로가 또 있죠. 자,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세 번째 헬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헬로. 그래서 밑에 실행 결과를 보면 점점점 생략돼 있죠. 헬로가 무한정, 무한루프 계속 반복문이 도는 것처럼 printf를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러면 메모리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제 너 너무 많은 걸 많이 실행시켰다. 이렇게 해서 약간 에러가 런타임 에러라고 뜹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는 우리가 재규 함수를 끝낼 수 있는 어떤 코드를 넣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재규 함수가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대충 알아보자고요.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명 똑같은 걸 써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쓰는 게 재규 함수예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제가 박스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스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쓴 코드를 다시 보면 박스로 본다면 겉에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쭉쭉 가서 그 다음에 헬로 함수를 만났죠. 헬로 함수를 갑니다. 그래서 printf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헬로 함수가 또 왔죠. 헬로 함수가 나옵니다. 자, 헬로 함수가 나왔고 또 printf가 있었죠. printf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헬로 함수가 또 들어가겠죠. 그 함수가 또 들어가서 printf를 또 실행합니다. 헬로 함수 또 나오죠. printf 또. 여기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반복문, 포문을 쓸 때도 끝에 이제 그 인테저 i는 0 하고 그 다음에 요 판단할 수 있는 조건문을 써주고 그 다음에 i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써주잖아요. 이 상태에서 중간에 쓰는 i가 몇 이하일 때만 돌자라고 하는 걸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돌아가요. 똑같습니다. 재기함수도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꺼지라는 게 아니라 이제 종료해라 함수를 요거를 써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헬로 함수 안쪽으로 또 들어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재기함수는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 그러면 여기서 반복문이랑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 나가는 걸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맨 안쪽에 있는 것부터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헬로 함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헬로 함수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 리턴 제로처럼 뭔가 리턴 제로를 만들어줬어요. 네 번째 헬로 함수가 됐을 때 리턴 제로, 종료해라. 리턴 제로는 종료하라는 말이에요. 리턴 제로를 만들어줬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 네 번째 헬로 함수가 마지막이죠. 종료되면 세 번째 헬로 함수로 갑니다. 알겠죠? 들어왔던 대로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로 함수 간 다음에 리턴 제로를 또 만들겠죠? 그러면 두 번째 헬로 함수로 갑니다. 두 번째 헬로 함수 또 끝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헬로 함수로 갑니다. 첫 번째 헬로 함수 또 끝나겠죠? 그러면 비로소 메인 함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들어간 다음에 끝나면 역순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재기함수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수업 몇 분 했죠? 되게 짧은 시간이 표시가 안 되는데 엄청 짧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그래서 뭘 할 거냐? PPT는 끄고요. PPT는 끄고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실습. 자, 어떤 실습을 할 거냐? 김상호 교수님 수업에서 보면 15개를 반복문 쓰지 않고 받아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라. 출력할 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실습 과정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볼 건데 이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터라는 개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중에 포인터 개념을 시작할 때 요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아시겠죠? 지금은 인풋을 받아서 내가 인풋 받은 대로 차례차례로 배열에 넣는 그런 재귀함수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 다음 영상으로 하나는 더 만들 건데 그 영상에서는 인풋을 받는 지금 재귀함수를 그대로 쓰고 그렇게 인풋 받은 걸 오른차순으로 다시 정렬을 해서 그걸 어떻게 프린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은 내가 받은 인풋을 차례차례로 배열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 반복문을 쓰지 않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코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박스를 2개를 치셔야 됩니다. 어떤 박스? 함수를 2개를 찾으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제가 볼 때는 2가지 치면 됩니다. 일단 integer make array라고 하는 박스를 하나를 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teger main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박스를 하나 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요거를 뽑아서 아니면 프린트 스크린을 해서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그 어디 뽑아서 직접 요 코드를 박스를 쳐가면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으로만 보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손으로 처음에는 해보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한 10월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저희가 내주는 과제들을 실제로 프린트를 해서 뭐 워드라든지 해서 프린트를 해서 박스 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늘어요. 그렇게 손으로 직접 박스를 손으로 형광펜으로 쳐보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보셨을 때 눈으로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뭔가 박스가 쳐진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이 다음 영상을 보셨을 때 이 코드를 박스를 쳐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함수가 4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박스는 총 5개를 치셔야 됩니다. 이 코드를 보고 어렵지 않구나, 생각보다 간단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C를 정말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는 건 여기서는 직접 프린트를 해서 박스를 쳐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배열을 입력을 받고 만드는 재귀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make array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가 바로 재귀함수예요. 재귀함수 형태로 만든 거예요. integer main은 그냥 실행시키는 파트예요. 자, 일단 동작부터 시켜볼게요. input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5개를 받도록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천천히 받겠습니다. 역순으로 받을까요? 섞어서 받을까요? 섞어서 한번 받아볼게요. 10 받았고요. 13 받았고요. 17, 19, 45 5개를 받았습니다. 5개 받았나요? 왜 더 받죠? 아, 제가 잘못해놨네요. 컴파일을 다시 시켜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레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안 쓰고 다음 시간부터 레페를 좀 쓰는 거를 연습을 해볼게요. 요거는 리눅스라는 시스템에서 컴파일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런 형태로 써주면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컴파일이 된 거고요. 실행을 시킬 때는 이렇게 점 슬래시를 하고 실행을 시켜주면 1, 2, 3, 4, 5 5개를 받으면 계속 반복되네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잠시만요. 아, 제가 여기 15라고 써놨네요. 여기는 5가 들어가고요. 다시 해볼게요. 자, 컴파일을 시키고 다시 붓을 실행을 시키면 1, 2, 3, 4, 5를 인풋 시키면 여기까지 인풋 받은 거고요. 그대로 출력이 되죠. 출력되는 거는 일단 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출력되는 거 일단 폼으로 만들었어요. 자, 재귀함수를 한번 볼게요. make array라고 했는데 제가 재귀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make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make array 함수 정의되는데 안쪽에 한 번 더 썼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요 make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한 줄 한 줄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인테저라고 하는 거는 반환값이 인테저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make array는 함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인풋을 받는데 매개 변수라고 하죠. 파라미터. 자, 매개 변수가 하나, 둘, 세 가지가 들어가네요. 첫 번째는 length라는 걸 받고요. 두 번째는 array라고 하는 걸 받고요. 세 번째는 cnt, 요 count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포문을 보면 포문 이렇게 쓸 때 for 한 다음에 뭐 integer I 이렇게 하고 i는 뭐 5보다 작다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i 뿔뿔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요 i가 변하면서 포문을 돌죠.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5보다 커지기 전까지, 같아지기 전까지 계속 돌잖아요. 그 i랑 똑같은 게 count입니다. CNT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포문이랑 연동돼서 생각할 수 있게 i로 바꿔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i예요, i. 자, i 번째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인테저 num이라는 걸 일단 뭔가 만들었나 봐요. 근데 제가 요거는 고친 건데 num을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num 필요 없어요. 자, if 문부터 나오는데 if 문. if 해서 i가 i 번째 제기를 돌 때 length 입력해준 길이, 요 길이는 요 배열의 길이를 미리 써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길이 값보다 너가 길이 값으로 넣은 것보다 작은 동안에 작으면 뭘 하냐? scanf 입력을 받을 거야. 뭘 받을 거야? 자, array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여기 메인 함수에 보면 integer a5라고 해서 배열을 만들어줬죠. 배열 모르시면 공부하고 와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줬고, 자, 그게 length가 5죠. 5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make array라고 해서 써줬죠. length 5개고 A 이름만 써주면 돼요. 배열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i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왜냐면 반복문 할 때도 i는 0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 잘못 썼는데 원래는 여기 0 이렇게 쓰죠. 0부터 시작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0 해준 거랑 integer i는 0 해준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함수는 이렇게 i는 0 이렇게 C 언어에서는 못 써요. C++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볼게요. if i가 length 받은 것보다 작은 동안에 뭘 하냐? scanf 받습니다. 뭔가 변수를 받을 건데 %d로 해서 인테저를 받을 건데 array라고 하는 거에 값을 넣을 거다. 어디에 넣을 거냐? i 번째 array 배열에 i 번째 배열에 넣을 거다. 이렇게 받습니다. 받으면 이제 들어갔겠죠, 값이. 그 다음에 i 뿔뿔 요게 여기 포문에 i 뿔뿔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i가 1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제기죠. make array가 끝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실행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되냐? 다시 두 번째 이제 0번째였죠? 그럼 첫 번째 make array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거 봤죠, 구조. 요 구조 봤죠? 지금 요게 첫 번째 make array였고요. 방금 함수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가면서 요 세 번째 단계, 요 세미콜론이 딱 오는 순간 두 번째 헬로 함수 간 것처럼 두 번째 make array로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쏙 들어간 게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이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갑니다. length 넣어줬죠. 그래서 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rray 이름 써줬죠. 그래서 그 배열이 또 들어가고요. i는 첫 번째 들어갔던 거는 다르죠. 첫 번째 제가 만약에 이제 요 메인 함수에서 봤으면 0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갔고 그러면 여기서는 0이었는데 첫 번째 make array에선 0이었는데 1이 증가해서 여기에 두 번째에는 1이 들어가겠죠. 이거 좀 어렵죠.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천천히 한 줄 한 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좀 빨리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렇게 돌아가고 return 0 가기 전에 자, 두 번째 array였죠. 그러면 두 번째도 이쪽에 오면 요 끝까지 딱 가죠. i 세미콜론 make array 세미콜론 딱 가면 세 번째 make array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i가 length보다 작을 때 i가 length랑 같아질 때까지 여기선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make array 메인을 쓴 거 보면 5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0에서 i는 0으로 집어넣었죠. 인풋을.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까지 도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I 5가 돼서 다섯 번째 메이크 어레이에 들어가는 순간 쭉 가면 랭스가 5였는데 i가 지금 5죠. 네 번째 때 1 플러스해서 i가 5가 됐잖아요. 그러면 같아지니까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것도 써줄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자, 할 필요가 없는 거. 써줘야 됩니다. 왜 써줘야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필요 없네요. 그러면 else로 가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i가 랭스 5인 거랑 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같지 않네. 그럼 여기를 실행하지 않고 else로 갑니다. return 제로죠. 그러면 자, 지금 몇 번째죠? 몇 번째죠? i가 몇이죠? i가 5예요. 5. 다섯 번째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들어오니까 랭스가 같아지니까 이 if 문은 실행을 안 하겠죠. 자, 실행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else만 실행하겠죠? else 안에 뭐가 있나요? return 제로. 다섯 번째 걸 끝내줍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 make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끝내고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종료가 되면 바깥으로 나오죠. 바깥으로 나오면 뭐가 있죠? 네 번째 array, 네 번째 make array라고 하는 함수 안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make array는 어디서 시작이 되죠? 네 번째 make array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방금 다섯 번째를 끝내고 이 세미콜론 그 다음 쪽으로 온 거예요. 다섯 번째에서. 이해되죠? 여기 이해되시면 재기함수를 이해하신 거고 함수를 이해하신 거예요. 여기 이해 안 되면 질문 한 번 더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강의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에서 나왔어요. 지금 다섯 번째 make array입니다. 나왔어요. 나오면 어디로 가죠? 그 다음 줄로 가겠죠. 가면 return 제로. 네 번째도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 return 제로가 되면 네 번째가 끝나고 어떻게 되죠? 네 번째 바깥에 다섯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make array를 실행하고 끝냈으니까 이 세미콜론 다음 쪽에 세미 끝났으니까 그 다음 거 세 번째 어레이예요. 지금은 세 번째 어레이에서 return 제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끝났죠? 세 번째 끝나면 또 반복입니다. 자, 세 번째 끝나면 뭐가 있죠? 바깥에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make array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make array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방금 세 번째 make array를 실행시키고 끝났으니까 이 세미콜론이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는 순간 이제 그 다음 줄로 가서 return 제로. 두 번째 make array도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make array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make array로 가죠. 첫 번째 make array가 끝나면 비로소 어떻게 되냐? 일단 두 번째 끝나면 두 번째 여기 오고요. 두 번째가 끝났어요. 그러면 return 제로 하면 첫 번째 make array가 됐죠. 자, 첫 번째 make array가 끝나면 어디로 가죠? 다시 여기로 가나요? 아니죠. 첫 번째 make array는 여기 있는 make array예요. 우리 맨 처음에 메인 함수에서 써줬던 거.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make array를 써줬던 파트로 가서 끝나고 폼문으로 해서 저장된 우리가 계속 입력을 해줬죠. 여기서 보면 1, 2, 3, 4, 5 입력을 해줬죠. 해준 걸 반복문으로 1부터 5까지 차례대로 프린트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배열을. 자, 여기까지 재기함수 실습까지 해봤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잔디에다가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잔디에서 개인톡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영상 방금 봤는데 이해 안 된다, 줄리 어렵다 하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하는 강의를 또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 추석 중에 제가 추가로 요거 어사이먼트 김상곤 교수님이 올려주신 과제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올려줄 건데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김상훈 교수님이 내준 과제가 뭐냐면 15개의 인풋을 받고 그거를 배열로 인풋을 받은 다음에 그 배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프린트를 해달라라고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그게 과제였고 방금 여러분들은 15개를 인풋을 받는 건데 보통은 포문으로 받죠. 근데 여기서는 재귀함수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재귀함수로 받아봤고 여기서 제가 구현한 건 재귀함수로 받고 재귀함수로 그 정렬, 오름차순 정렬하는 걸 만들어 봤어요. 프린트하는 건 똑같이 포문으로 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15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사이먼트라고 하는 이거 만든 걸 돌려보면 마구잡이로 해볼게요. 역순으로 해볼게요. 15부터 15, 14, 13, 12, 11, 10, 여기도 5개로 해놨나 보네요. 잠시만요. 15개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건 좀 잘라야겠다. 이거는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영상을 올리거나 좀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